자, 오늘 이렇게 뜻깊은 그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통해서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부동산학회 회원님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부동산학회가 좋은 주제 가지고 이렇게 뜻깊은 시간에 발표하고 또 토론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오늘 그 대한민국 경제 관련 공동학회에서 저희 한국부동산학회가 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본주의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가치나 비율은 그 두말할 나위가 없이 큽니다. 예, 부동산 산업의 성장 없이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죠. 예, 따라서 오늘 그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우리 한국부동산학회가 가장 중심에 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릴 분은 우리 학회 발전에서 수십 년간 애쓰시고 고생하신 우리 이창석 학회장님, 그리고 이성태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의 수고와 땀이 오늘 또 흩어지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오늘 좋은 발표를 통해서 학술대의 위상을 높이고 공동학술대의 장을 빛나게 해주실 이 토론자와 그 발표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사회를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의 이상신 교수입니다. 오늘 분양권 전매 제도가 아파트 매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주제로 창신대학교 성주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지금 이제 토론 명단으로 제가 받은 분이 저 9분이에요. 근데 지금 접속자가 다 뭐 아직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게 4시 반부터 6시까지라고 돼 있는데, 보통 그 발표는 한 30분 정도에서 최대 40분 이내에서 이렇게 끝내주시고, 토론자는 제가 받은 명단을 가나다 순으로 해서 약 한 3분 정도 에서 5분 이 정도로 이렇게 토론을 하시는 거로 해서 지정 토론을 끝내고, 혹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접속하신 다른 회원분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한두 분 받고요. 없다면 발표자가 오늘 지정 토론자의 질문이나 토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토론 사회를 볼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그러니까 대면으로 할 때는 제가 강제적으로 막 옆에서 압박을 넣고 하는데 비대면이라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이게 토론이 저희가 학회가 토론자가 많다 보니까 앞에서 하시는 분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면 뒤에 사람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뒷사람도 좀 이렇게 토론할 주제를 한두 개 남겨주시는 겸양의 미덕을 이렇게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먼저 성주환 교수님의 발표를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들으실 때 혹시 부담되시면 잠깐 비디오는 끄시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성주환 교수님 발표해 주세요. 예. 그러면 저 페이퍼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는 분양권 전매 제도가 아파트 매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했고요. 여기 빨갛게 표시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에서 이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인데요. 분양권 전매 제한은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소위 분양권 또는 주택에 대하여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하고 일정한 경우 사업 주체 등의 동의를 받을 때에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전매 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주택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거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주택 투기 행위 여기에 이제 맞춰서 제가 이제 실종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려오면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 전매 행위를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 데이터가 2007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인데요. 최근 10월까지인데 이게 이제 2017년부터 쭉 2016년 이전까지는 이제 완화 정책을 펼쳤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이요. 2016년 11월 3일 날에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2016년 11월 3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전매 제한은 2021년 10월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추가되면서 더욱더 강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이전은 분양권 전매 완화가 거의 이루어졌고요. 2016년 11월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와 함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그다음에 투기가열 조정 대상 지역, 감의 억제권력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변수에 포함시켜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되는 주택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에 영향을 주고 투기가열 지구와 감의 억제권력이 연구에 따라서 전매 제한 기간이 차등화돼요. 그래서 지금 연구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빠져 있는데 추후에는 이런 전매 제한 기간 가지고도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0개월 그다음에 행당면 해서 패널 데이터 구축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패널 데이터 수도권 1,364개 자료를 구축해서 분석을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패널 분석에 이제 제가 많이 쓰는 이제 하우스방 검정, 고정효과, 확률효과,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DID 분석, 이중 타분 모형 써서 분석을 하였고요. 이론적인 부분은 이제 뭐 전매 제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의 여력이 있는데요. 2016년 11월 이후만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 이전은 다 그 완화 정책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연역을 이렇게 집어넣었으니까 이거는 보도록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규제가 이제 다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의 강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택가격 모형은 DW 모형, 그 다음에 부동산 시스템 모형이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선행 연구가 두 편입니다. 여기 박진백 연구 2017 모형하고 2019년 모형이 이제 전매제도가 아파트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연구를 이 두 편으로 되어 있고요. 이 두 편하고의 이제 동일한 것도 있고 차별성도 있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선행 연구 두 편의 이제 핵심적인 거는 전매 제한 제도 정책이 제시되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이제 이걸 DID 분석으로 이제 선행 연구 제시했는데
이거 이제 바로 이제 단기적인 분석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플러스 효과가 나서 제 논문하고 선행 연구의 차이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정책적 효과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5팔자 이제 하락이라고 했는데 상승으로 바꿨고요. 여기 이제 연구가설을 이제 뭐 제시는 했는데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와 투기가율 조정 대상 지역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쭉 살펴보면 질적 자료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 투기가율 이런 것들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것들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변수를 가설구에다가 제시했는데 뭐 기존 선행 연구는 고려되지 않고요. 이런 부분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연구 모형이 여기 그림 이와 같이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의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 페이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뭐 부동산 특성, 거시경제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거고 정책 특성으로 분양권 전매 규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 규제 이게 가해지고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규제 강화와 분양가 상한제 규제 두 개 가해지고 이걸 상호작용으로 집어넣어서 새롭게 이제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아파트 가격에 그런 부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기술 통계 분석을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여기 만 몇 개가 있는데 여기 왜 4,170이냐? 여기에서는 이제 2016년 1월부터의 첫 번째 모형에서는 2016년 1월부터의 모형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샘플이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증 분석 들어가서 두 가지 모형인데 하우스만 검정에서 구성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수도권 전체를 이제 보고요. 모형이 돼서 2, 3, 4의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했더니 이제 수도권 전체 고정효과 모형, 그 다음에 서울시, 경기도도 고정효과,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는 확률효과 모형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실정 분석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뭐 아파트 여기 기본적인 이제 전세 가격 당연히 플러스 영향을 주고요. 둘째 미분양은 아파트 매매 가격의 정례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걸 했는데 아파트 미분양이 감소돼 굉장히 없습니다 수도권에. 그래서 이게 등락이 이제 별로 큰 이게 아파트 미분양이 증가되든 감소가 되든 간에 별 큰 영향 없이 결국 아파트 매매 가격에 플러스 영향을 굉장히 이제 상승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정액 영향이 잡힌 걸로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되실 거고 여기에서 보실 때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는 아파트 매매 가격을 상승시켰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금리의 영향은 이제 서울시에 더 크게 영향을 줬다. 그 다음에 통화량은 아파트 매매 가격에 정에 영향을 주는데 서울시와 경기도에 특히 영향을 줬고요. 최근에 와서는 더욱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게 2016년부터니까 서울시와 경기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더 아파트 매매 가격에 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섯째부터 이제 제가 핵심적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여섯째는 이제 분양권 전매 규제 강화는 아파트 매매 가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제 선행 연구가 이제 많이 부편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즉 분양권 전매 규제를 강화시키면 어느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는 후에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일곱째, 그러면
이 분양권 전매 규제와 관련된 분양가 상한제 규제 강화가 나타나면 분양권 전매 규제 강화와 관련되기 때문에 결국에 위에 거와 같이 마이너스 영향을 줘야 되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규제 강화는 결국 건설사의 공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도리어 앞으로 매매 가격을 상승시켰고요. 결국 서울시의 경우만 4개월 이후 마이너스 영향 주고 경기도는 3개월 후까지 지정부터 거의 플러스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거는 그건 시기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고 2016년부터는 플러스 영향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여덟째는 이제 투기 가열지구 2016년 11월 3일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새로 포함된 지역이고요. 근데 투기 가열 2016년 11월 3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나뉘면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가열 지구의 이제 전매 기간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제가 연구하게 될 건데 우선은 투기 가열 지구만 여기에서 이제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매 규제 강화와 비슷한 관련이 있어서 이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했는데 투기 가열 지구로 지정되면 시차 후에 아파트 매매 가격을 여기 보시면 너무 빨리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락해야 되는데 플러스로 나타났죠. 여기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아유. 지금 여기 보시면 왜 안 되지? 이게 두 개가 같이 작동이 안 되네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분양가 전매는 이제 마이너스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 후에 이제 지정 즉시 이제 이게 L0은 지정 즉시고 L6은 6개월 후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의 단기에는 효과가 있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DID 분석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분양가 상한제 규제는 지금 거의 이제 서울시 4개월 후 5개월, 6개월까지 이제 마이너스 영향을 줬지만 그 외에는 지금 다 플러스 영향을 줬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규제의 효과가 이제 서울시에는 미칠 수 있다고 보지만 다른 지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투기가열지구는 지정 즉시에는 이제 플러스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가격이 지정 즉시 대폭적으로 크게 상승한 이유가 정책적 효과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정책에 대한. 그래서 지정 즉시 효과를 내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다시 플러스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가격이 상승했고 도리어.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규제 강화와 이 분양가 상한제 규제, 투기가열지구 곱하기를 해서 상호작용을 했더니 전체 수도권에서 다 플러스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때까지 2016년 이후에 그 문재인 정권에서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이거는 25개의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25개의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대폭적으로 상승한 것은 뭐 이때까지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빠져 있는 거는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공급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되겠죠.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분양권 전매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뭐 마이너스 효과가 아닌 플러스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 전매제도 규제 강화 정책 효과인데요. 2016년 이전에는 분양권 전매제도에 대한 완화 정책이 강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정도부터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상승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부터 이제 바로 정책을 제시한 건 아니고, 문재인 정권 바로 전에 2016년 11월 3일이 이제 박근혜 정부인데, 이 시기 때부터 이제 분양권 전매 제도에 대해서 강화시킨 걸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2016년 여기 이제 아래 이제 보시면요. 서울의 분양권 전매 규제 이후 정책 효과가 플러스로 잡혔고요. 수도권 전체 지역 분양권 전매 규제 이후 지금 현재까지 보면 이렇게 플러스로 잡혔다는 것을 볼 때, 단기적으로 위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효과를 발휘되지만, 단기적으로는 1년 이상의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플러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사점으로는 첫째, 이 부분인데요. 빨간 거. 2016년 11월 3일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분양권 전매 제도의 규제 강화로 인한 단기적으로는 아파트 매매 가격 영향 효과는 물론 장기적인 정책 효과도 파악할 수 있는데, 이전에 2016년 단기적인 정책은 마이너스 효과,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시켰지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표를 적절히 잘 요약해서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게, 이게 잠깐 우스갯소리를 하면, 저같이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실질 연구를 왜 하나, 사실 가끔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경제학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학이나 이런 데도 보면,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데 굳이 그거를 왜 통계를 갖고 패키지를 돌려서 검증을 뭐하러 해. 직관으로 딱 해도 다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어떤 논문을 냈는데 검증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빠꾸된 적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실증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쓴 논문을. 그런데 또 그 실증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게 입증되지 않은 걸 어떻게 그걸 옳다고 할 수 있냐,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오늘 제가 뭐 통계를 잘 모르지만 그 발표 내용을 보면 이게 당연히 이게 분양권 전매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 당연히 이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약간 통계 결과는 약간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아서 좀 흥미롭다. 그러면 이게 어떤 뭐 방법론이나 이런데 혹시 뭐 이게 다 적절한데도 이렇게 나온 건지, 방법론에 약간 내가 하는 방법론이랑 달라서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자의 토론을 들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그 토론자 중에서 제가 가나다 순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접속하신 토론자 분들 중에서 저 동국대학교 박선영 교수님이 가나다 순으로 제일 빨라요. 네. 네. 그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한 5분 정도에서 조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동산 학회 토론에 초대해 주신 이성태 이사장님과 또 정상철 회장님, 뭐 사회를 봐주신 이상신 교수님, 그리고 좋은 논문 발표해 주신 성주환 교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부동산 학회를 되게 흠모해 왔는데 이렇게 토론을 맡게 되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3분으로 일단은 전달을 받았지만, 간략하게 저희 이제 성주환 교수님 논문을 요약하고 거기에 관한 컨트리뷰션과 커멘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목적은 분양권 전매 제도가 아파트 매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분석한 실증 논문입니다. 하우스만 검정과 그 픽스드 이펙트 모델, 그 다음에 확률효과 모형, 그 다음에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 모델을 사용하여서 여러 실증 모델을 사용하여서 본 리서치 퀘스천을 검증을 하셨고요. 특히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 수도권 59개 시군구와 그다음에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월별 데이터를 패널로 구축하여서 사실상 데이터를 구축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발표를 너무 잘 해주셨지만 메인 파인딩은 2016년 이후에 도입된 분양권 전매 제도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잡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는 이제 이 그래프에서는 그 교수님께서 사용하신 독립 변수들이 실증적으로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를 했고요. 대부분 리터리처랑 유사한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립 변수나 사용하신 계량 모델 모두 잘 설계된 모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을 살펴보면 사실상 저도 이제 성전 교수님 논문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분양권 관련된 실증 논문들을 찾아봤는데 굉장히 그 2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11.3 대책 중에서 이 분양권 전매제도 규제 강화 정책 효과를 수도권 중심으로 살펴본 최초의 실증 연구라는데 이 페이퍼에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분양권 전매 제도의 효과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규제와 투기 과열지구 지정 등 이 3개의 정책 효과가 같이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상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정책적 효과가 없는 것이라는 리거러스한 파인딩을 발표하신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페이퍼는 실증적으로서도 최초의 분석일 뿐만 아니라 그 에비던스 베이스드 팔러시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저의 마이너 코멘트는 이제 사실상 이제 59개의 시군구로 나누셨을 때 어떤 구역에서는 사실상 신규 분양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럴 경우에도 분양권 전매 제도 규제 강화가 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혹은 뭐 모든 지역에서 신규 분양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기초 통계가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면은 이제 주택 가격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이제 신규 분양 물량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거는 3번째 커멘트랑도 연관이 되는데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4년간 굉장히 긴 장기 시계열을 구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이 페이퍼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2007년부터 2021년까지가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 2008년의 금융위기와 2019년부터 20년까지의 코로나 위기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거시적인 사건들이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어떤 거시나 주택 시장의 스트럭처럴 체인지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냥 아예 타임을 나눠서 그 계량 분석을 하시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기간 동안이 굉장히 그 주택 가격으로선 다이나믹한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논문에 여러 가격 지수 등을 그래프로
좀 추가를 해주시면 독자들이 이제 성주환 교수님의 연구 결과의 중요성을 조금 더 인식하는데 훨씬 더 인투이티브하게 와닿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정책이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정 가격 지수가 오르지 않는 모습이라든지, 그러니까 오르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시각적으로 추가를 하면 훨씬 더 독자들에게 가독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커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좋은 논문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박선영 교수님, 훌륭한 토론 감사합니다. 그 토론, 이 논문의 어떤 그 공헌점과 그 저자가 생각하기에 뭐 보완이라고 할까요? 뭐 아니면 보충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아주대학교의 그 윤영식 교수님, 저 화면에 접속은 하셨는데 얼굴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 먼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그 세종대 사이버대학의 그 조덕훈 교수님 먼저 하시죠, 토론. 예, 반갑습니다. 잘 목소리 들리십니까? 예, 잘 들려요. 네. 예. 비록 줌이지만 이렇게 또 반가운 얼굴을 보니까 정말 기쁩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성주환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논문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이 논문을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읽어봤는데 정말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저도 평상시에 좀 궁금했어요. 정부에서 많은 그런 부동산 규제 제도를 이렇게 펼치는데 이게 과연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궁금했는데, 물론 이상신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관적으로 와 닿죠. 그런데 실증적으로 분석한 그런 내용들은 좀 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오늘 성주환 교수님 논문 읽으면서 저도 좀 흥미롭게 배웠고, 오늘 코멘트하기 위해서 또 몇 가지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성주환 교수님 논문에 대해서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형식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성주환 교수님께서 이 논문을 좀 이제 수정해서 패키지에 논문 투고를 하실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영문 제목에서 마지막에 제가 가지고 있는 원고를 보면 마지막에 A study on the effect 하면서 아파트먼트 마지막에 이제 마침표가 있거든요. 마침표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형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브스트랙트 영문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리서치 오브젝티브스에서 이 목적이 영문으로 쓰여졌는데 하나의 문장으로 다 쓰여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길어서 두 문장으로 좀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끊으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중간에 as well as라는 이제 접속사가 있는데 그거를 끊어서 and also 이렇게 하신 다음에 the purpose of this study 이거를 빼고 그냥 this study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서치 메서드에서 이제 오타죠, 오타. 이중 차분 모형에 대한 영어 표현을 할 때 difference in difference지 않습니까? 거기에 알파벳 E가 빠졌습니다. difference E를 하나 좀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리서치 파인딩스에서도 마지막 문장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이제 투고하실 때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문 키워드에서
다른 것은 첫 글자가 다 대문자로 시작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resale regulation 보면 소문자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대문자로 좀 바꿔주시고요. 역시 키워드에서 difference in 할 때 이가 빠졌습니다. 그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문초록에서 이제 오타를 이제 발견했는데, 거기 이제 마지막 문장에 아파트 매매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서가 아니라 써. 그 다음에 핵심어를 보면, 제가 볼 때 고정 효과 모형, 확률 효과 모형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분양권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키워드에. 분양권을 키워드에 그 핵심어에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논문에는 많이 표기를 해놨는데 저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받은 이 논문의 210페이지를 보면 오타들이 이제 좀 보여요. 그 좌측 하단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과밀 억제 곤욕이잖아요. 과밀 억제 곤욕. 근데 거기 보면 과밀 억제 곤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우측 상단 패러그래프도 보면 이 문장들이 되게 길어요. 굉장히 이제 만연체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들을 좀 끊어서 간결체로 서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연체가 많아서 한 문장이 한 단락을 구성을 하는데, 이거를 차라리 두 문장, 세 문장으로 끊어서 하면 읽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줌으로 이제 제가 발표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면하게 되면 제 표기한 거를 바로 드리면 좋은데, 좀 한계가 있네요. 그 다음에 211페이지 보면 역시 그 오타인데, 타인에게 양도시킴으로서가 아니라 양도시킴으로써, 그렇게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분양권 전매 제도인데 전매 잭도라고 또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논문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오타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저기 자 215페이지 실증 분석에서 이제 표 3 변수의 정의가 나옵니다. 거시경제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이제 두 개를 했어요. 두 개. 회사채 수익률하고 통화량 M2를 이제 했는데, 다음에 논문 쓰실 때, 보완하실 때, 지금 말고 다른 논문을 또 쓰신다고 할 때는 이 거시경제 특성 변수로서 GDP 성장률을 한번 추가해서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매매 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호황기냐 내지는 이제 불황기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국내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내 그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 GDP 성장률도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나중에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사 기술 통계량 보면 거기에 거시경제 특성 변수에서 회사채 수익률 앞에 L1이 붙어요. L1. 근데 그게 L1이 왜 붙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혹시 오타인지 아닌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17페이지 실증 분석 3 실증 분석 결과에서 하우스만 검정. 그런데 아까 핵심어에서는 하우즈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표 5에도 하우즈만 검정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하우스만 검정이냐 하우즈만 검정이냐 통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결과를 이제 해석을 했단 말이죠. 첫째, 둘째 해서 9제까지 쭉 했는데, 앞에 선행연구에서 연구 가설을 설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연구 가설이 이렇게 됐는데 분석 결과는 이렇게 됐다. 즉 연구 가설과 분석 결과를 좀 연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선행연구에서 연구 가설이 나오고 분석 결과에서는 그냥 분석 결과만 나와서 연구 가설과 분석 결과가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구 가설을 이렇게 설정했는데 분석 결과에서는 이렇게 나왔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20페이지 읽다 보니까 투기 과열 지구가 나오고 투기 조정 지역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주택법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법적인 용어로 투기 조정 지역 대신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용어를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서 222페이지에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그 경기도는 지정부터 3개월 후까지 경에 영향을 미친다. 방송이 나오네. 죄송합니다. 이 방송은 제가 어쩔 수 없고. 자, 경기도는 지정부터 3개월 후라는 말을 빼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는 지정부터 3개월까지. 왜냐하면 3개월 후면은 4개월, 5개월, 6개월인데 지정부터 3개월까지이기 때문에 3개월 후는 빠져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참고문헌 보면 잘 아셨는데, 그 어떤 것은 페이지 수가 물결이고 어떤 건 하이픈이란 말이죠. 그거 통일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것은 논문인데 쌍따옴표가 들어가 있고 쌍따옴표가 또 없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수에 대문자 PP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소문자 PP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만 형식적인 내용만 좀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논문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조덕훈 교수님, 예, 토론 감사드립니다. 야, 근데 그 성주환 교수는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가 쓴 논문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읽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응? 난 지금까지 학회에서 사회 보면서 이렇게 논문 읽은 사람 처음 봤어요. 영문부터 뒤에 참고문헌까지 세세한 것까지 다 읽었어.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조덕훈 교수님. 하여간 뭐 그 논문에서 좀 보완하면 뭐 논문이 더 좋아질 내용들에 대해서 주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변수에서 GDP 성장률을 넣어서 한번 해봐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논문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이따가 지정 토론 다 끝나고 통합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윤영식 교수님 접속하셨네요. 윤영식 교수님 토론해 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태 총장님하고 우리 학회장님, 그렇죠, 사회자님 너무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시고요. 또 좋은 논문 발표해 주신 우리 성주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서 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선행연구 관련해 가지고 212페이지 보면은 212페이지에 나오는 게 주택가격 모형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DW 모형하고 그 부동산 시스템이 나오는데, 이것은 주택시장이 아니고 일반 부동산 시장하고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을 공간시장하고 자산시장으로 나누어가지고 설명한 건데, 이 모형은 여기에 과연 필요한 건가? 이 부분이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214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연구 모형에서 여기 이중 차분법으로 했다고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가지고 이중 차분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하고 뭐 투기 가열지구 전매 제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주택 시장의 특성으로 가지고 또 주택 정책 특성으로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대출 규제에 대한 거, 그러니까 금융 규제죠. DTI나 LTV, DSR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하든지 집어넣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통제해 가지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좀 이가 없으니까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빠지니까 좀 그렇고 변수 실정 분석에서 변수 3의 정의서부터 보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부동산 특성이에요. 부동산 특성에 아파트 전세 가격,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매매 거래량 이런 말은 없어요. 없고 부동산 특성은 보정성, 뭐 영속성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주택 시장 특성, 주택 특성이라고 보면 될까요? 주택 시장 특성이라고 주택 시장 특성이라고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고 정책 특성도 주택 정책 특성하고 일반 부동산 특성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주택 정책 특성이라고 이쪽에 나오는 부동산이라는 얘기를 이쪽에서는 전부 이 논문에서 주택으로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주택하고 부동산은 주거용이 있고 비주거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거용으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주택시장 특성이나 주택 정책 특성이나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여기에 종속 변수에 나오고 부동산 특성 이 독립 변수에도 나오는데 아파트 매매 가격인데 국민이 나온 게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매매 가격 지수로 표시했으면은 뭐 주석을 달아가지고 이걸 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로 했다는 거를 좀 표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아마 표 4에 보면은 이것도 부동산 특성이 아니고 주택시장 특성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좀 바뀌셔야 돼요. 모든 그 어떤 표에서. 그리고 2007년 1월에서 2021년 10월까지 이 사이에 왜 6개 기간을 구분했는지는 아까 우리 교수님 동국대학 교수님 한 분이 말씀을 슬쩍 하셨는데 뭐 2016년부터 강화돼 가지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6개월 기간으로 구분했는지 이 부분이 6개월 기간으로 구분한 거하고 그 기간이 언제인지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표 6도 주택시장 부동산 특성이 아니고 주택시장 특성 주택 정책 특성 이렇게 좀 바꿔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용어상.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향후 연구 과제로서 향후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을 이렇게 한번 살펴본다 그랬는데 사실 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주택시장이라는 게 부동산 특성의 고정석으로 인해서 지역시장이잖아요. 로컬마켓인데 로컬마켓을 이렇게 전체 대상으로 하면은 이 조정 대상 지역이나 아니면은 투기 가열 지구나 투기 가열 지역이나 지구나 이런 어떤 그 분양가 전매 제한 어떤 지구나 이런 것들이 다 각기 틀리기 때문에 패널 데이터에서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각각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지금 같지 않은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윤영식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게 제가 이제 실증 연구하시는 분들 발표나 토론하는 걸 보면 항상 보면 이게 이제 가설을 세우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제 모델을 만들면 모델에 대해서 그 다른 의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논쟁이 치열해지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가 적절히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유영식 교수님께서는 그 주택가격 모형에 조금 이게 좀 본인의 의견이 다르다는 말씀을 조금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뭐 예를 들면 그 변수의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건 주택에 대한 거하고 저 비주거용 이런 것들하고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이게 통합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아마 그걸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쪽 전공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모델을 어떤 가설을 세워서 어떤 모델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뭐 적절성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집중해서 하시면 듣는 사람은 재밌을 것 같아요. 발표자는 좀 어떨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이렇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남서울대 최차순 교수님 토론해 주시죠. 최차순 교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최 교수님, 예, 말씀이 안 들려요, 전혀. 스피커를 켜주세요. 안 들립니다. 그러면 최차순 교수님. 네. 그러면 예, 안 말씀하시죠. 예? 이제 들립니다, 이제.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예. 예. 예, 2022년 새해를 여는 이런 시점에 한국경제학회하고 이 공동학술대회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 있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지환 교수님, 좋은 논문 주제로 선택해 주셔서 오늘 발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앞에서 커밋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 논문의 그 질적 제고와 가독성 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4가지 정도만 짤막하게 이렇게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게 실증 분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형을 설정하고 이제 우리가 그 모형에 맞는 적절한 독립변수와 이 설명변수를 넣어서 이 가설이 와 같이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실증 분석이라고 일반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앞에 우리 윤 교수님도 약간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현재 우리 실증 분석 내용하고 모형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없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런 쪽 배경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이 모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213쪽 보면 그림에 보게 된 말이죠. 예, 디파스컬 모형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3, 4분면 모형의 뭔가면 자산시장에서 P = FC가 지금 보면은 원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좌측에서 띄어져 있죠, 그죠? 다시 말해서 절편이 있어야 되는데 절편이 없다는 모형은 제가 아마 지난번 학술대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좀 잘못된 표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뭔가면 전매 제도가 이게 이제 일종의 뭔가면은 시장의 어떤 균형 상태에서 충격이 되기 때문에 충격이 가해진 상태에서 새로운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가는가 하는 내용들을 굳이 이 모형을 이런 쪽 배경으로 쓰신다고 한다면은 213쪽에 있는 DW 모형에다가 점선으로 해서 이렇게 새롭게 어떻게 간다는 것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면 좋은데 현재 이것은 뭔가면 정태적인 내용으로서 우리가 이제 전매 제도나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새로운 균형점이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는 이 동적인 내용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코멘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선행 연구의 차별성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판단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씀은 우리 성 교수님께서 앞에 선행 연구자들과의 논문과 지금 우리 성 교수님이 쓰시고자 하는 논문에 대해서 내 논문은 선행과 이런 차이점이 있다. 라고 그것을 분석 결과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마치 보시게 되게 되면 차별성이 완전히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판단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건 조금 이게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분석 결과에서 보시게 되면 6번째와 9번째 간에 약간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자, 6번째 보기에는 뭡니까? 분양권 전매 규제 강화가 아파트 가격을 내린다. 얼마나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런데 9번째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분양권 전매 규제 강화, 그다음 분양가 상한제 규제, 투기 가열 지구 이것들이 합해서 결국 뭔가 하면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6번째와 9번째 분석 결과 해석에서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앞에서 6번째는 이제 이 분양권 전매 규제 강화란 변수 하나에 대한 아마 그 분석인 것 같고, 뒤에 9번째는 세 개의 변수를 동시적으로 놓고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차이점을 왜 그런지를 의미가 설명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네 번째에서는 그 시사점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페이지에 보게 되게 되면은 결국 연구 결과를 갖다가 그거로 다시 압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연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특히 우리 사회과학에서 자, 우리가 어떤 뭡니까? 가설을 세우고 모형을 가지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설명변수와 독립변수를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에 내 주장이 맞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아마 뭔가 하면은 이제 이 결과는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연구 가설대로 나왔다, 안 나왔다, 둘 중에 하나인데, 다시 말씀 뭔가면 분양권 전매 제도가 아파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적절하게 했다, 안 했다,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결론은 바로 뭔가면 분양권 전매 제도가 결국은 뭔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우리 연구자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결국 뭔가면 우리 이제 연구자는 그럼 이런 이제 이 아파트 전매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정책 대안을 짤막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뭔가 곧 연구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뭔가 하면은 이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다시 연구 결과를 요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고, 아마 우리 성 교수님 쓰신 내용 논문 교재가 논문이 보면 참고로 제가 2019년도에 썼던 주택 가격과 주택 규제 정책과의 이제 관계 연구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뭔가 결국 여기도 제가 볼 적에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시키려는 정부에서 LTV와 DTV를 강화했는데 저도 연구 결과는 뭡니까? 결국 그것이 이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뭔가 하면은 이런 결국 뭔가 하면 다시 말해 정부가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 정책만큼만 갖고는 어떻습니까?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공급과 병행한 그런 정책을 장기적으로 제시해야지 정책에 대해서는 뭡니까? 규제 정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철성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최철성 교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전문가 이쪽에 관해 잘 모르지만 논문을 읽고서 조금 의문을 가졌던 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실증을 하면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유효하지 않다. 끝. 뭔가 허전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려면 다음에 그러면 뭐 할 때 이 정책은 효과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폐지하는 게 차라리 아니 그 논문에서나 질르지 언제 질르겠어. 강하게 폐지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뭐 점차적으로 뭐 완화를 해 나가야 된다든지 그런 주장이 들어가야 사실은 논문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최찬승 교수님 말씀에 제가 100% 공감합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한동대학교의 홍정희 교수님 토론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온 홍정이라고 합니다. 저 목소리 들리나요? 예, 네,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훌륭한 논문 발표해주신 또 성주환 교수님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발표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특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효과 관련해서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이 분석을 할 때 항상 분양가 상한제랑 분양권 전매 제한이랑 사실상 같이 이제 패키지로 묶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실정 분석을 할 때 그 인터액션 효과를 이제 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적절하게 잘 디자인이 됐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또 그 결과도 제가 이제 갖고 있던 직관이랑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갖고서는 좀 굉장히 이제 좀 재밌게 잘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 10년 전부터는 경제학과에서 이제 부동산 주택 시장 분석을 할 때 이 서치 앤 매칭 프레임워크 하에서 이제 분석하는 경우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경제학 모형에서는 매 기마다 이제 마켓 클리어링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거를 가정하지만은, 사실상 주택 시장에서 이제 서로 이제 서치랑 매칭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한 기간에 이게 모든 마켓 클리어링이 일어나지가 이제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는 시장에서 이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잠재적인 공급 물량이나 잠재적인 어떤 수요 물량을 이제 숫자로 이제 제시해서, 예를 들면 공급이 10개 나왔다, 수요가 20개 나왔다 그러면은 비례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공급 하나당 수요가 이제 2개씩 매치가 되니까 그 비례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하는 이제 모형이 좀 많아지는데, 요 프레임워크 하에서 보면은 이 논문에서 발표하신 데서도 나왔지만은 그 효과가 직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비례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나왔으면, 이 시장이 이렇게 공급과 수요가 나와서 가격이 맞춰지는 거면은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분양가 상한제가 걸린 지역에서는 가격을 오히려 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비례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그런 전매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이 잠재적인 공급에 비해서 잠재적인 수요가 더 많은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개, 20, 공급이 10개, 수요가 20개 나왔다면은 그 분양권 전매 제한은 사실상 동일한 숫자만큼을 시장에서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개씩 쫓아냈다 그러면은 공급은 10개에서 5개로 줄어버리고 수요는 20개에서 15개로 줄어드는데, 문제는 동일한 숫자로 줄어드니까 시장에서 비례가 안 맞는 상태에 있다면 동일한 숫자로 줄어들었을 때 비례가 훨씬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에서 공급 물량을 앞으로 추후 공급될 공급 물량의 그 탄력성을 줄임으로써 더 이제 공급을 악화시키거나 가격 펀더멘탈 밸류를 올릴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분양권 전매 제한까지 하면은 이미 공급 물량이 풀려 있는 공급 물량이, 거래되는 공급 물량이 수요에 비해서 적은데 비례를 더 악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2분의 1에 3분의 1을 줄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더 그게 둘 다 적용되면 더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펀더멘탈 밸류가 이제 그런 제도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 실증 분석이 이제 잘 포착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 어떻게 보면 관건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전통적인 경제학적인 어떤 펀더멘탈 밸류의 변화가 시장 가격을 더 주도하느냐, 아니면은 그런 분양시장 같은 데서 가격이 굉장히 이렇게 교란적으로 굉장히 이제 비싼 가격으로 이제 거래됐을 때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굉장히 어떤 거품 같은 것을 이제 유발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느냐. 만약에 어떤 거품 유발하는 효과가 더 크다면 펀더멘탈 밸류보다 훨씬 더 크게 이제 높게 거래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시그널을 잡는 측면에서는 분양권 상한제나 분양권 전매 제한을 했을 때 그 시그널이 잡힘으로써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 만약에 펀더멘탈 밸류에서 가격이 좀 움직이는 상황이었다면은 오히려 가격이 뛰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실전 분석 결과를 보니까 그 두 효과 중에서는 아무래도 펀더멘탈 밸류로 인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사후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냥 분양권 전매 제한의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지만은, 사실상 그게 이제 현재 지금 그 분석 대상인 주택 시장에서 가격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고 있었는지를 은유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이제 재밌게 좀 봤고,
다만 이제 모델 스페시피케이션 관련해갖고 이제 좀 지역적이지만 코멘트가 조금 있는데요. 이 모형 보니까 이게 이퀘이션이 안 나와서 제가 잘 몰랐는데 이 코에피션트를 보니까 이게 그 가격 지수를 그냥 레벨로 놓고 이게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벨로 놓으면은 이게 지역이 여러 지역이잖아요. 근데 패널 데이트가 되면은 가격 지수는 그 특성상 이제 레벨 비교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주택 가격 지수가 105라 그래갖고 부산이 110이면은 서울이 부산보다 더 싼 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레벨이 사실상 이게 스타팅 포인트가 달라갖고 이게 그냥 이게 레벨로 이렇게 풀을 해버리면은 이게 좀 디스토티브한 어떤 영향이 이제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이게 패널에서 고정 효과를 잡았다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그냥 로그 디퍼런스를 쓰는 게 더 이렇게 좀 릴라이블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매크로 이코노미 팩터에서 그 기간이 이제 길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GDP 그 성장률 같은 어떤 그런 것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모형의 그 데이터 프리퀀시가 지금 먼슬리예요. 그래갖고 아마 GDP 그 그로스 레이트 같은 경우는 쿼터리로 보통 디파인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안 맞아서 이제 못 넣으신 것 같아요. 추측하기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마 그냥 경기 그 동행지수 같이 한국은행에서 그런 GDP나 여러 가지 이제 지수를 통합해서 이제 먼슬리 단위로 이제 그 발표를 하는 게 있는데 차라리 이제 그런 거를 넣으면은 직접적으로 통제가 더 가능할 것 같고 더 이제 모형의 어떤 그 릴라이빌리티가 이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홍정희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게 오늘 그 사회를 맡으면서 이렇게 경제학 하시는 분들 코멘트를 들어보니까 일반적으로 먼저 그 이 논문의 그 컨트리뷰션을 먼저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의 어떤 뭐 보완점이랄까 이제 발표자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토론으로는 굉장히 경제학 하시는 분들을 그 자주 초대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좀 문외한이 제가 들어도 저 그럴싸한데 이렇게 느껴져요.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자, 지정 토론자 중에서 저기 지금 그 마지막으로 그 강원대학교의 김승희 교수님 접속을 하셨는데 화면이 안 나오네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마지막 토론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의 김승희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를 해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부족하나마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교수님들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복된 부분을 빼고 제가 이제 한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목이 여기 계속 지적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제목을 좀 보면 이제 분양권 전매 제도가 아파트 매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쭉 읽어보면은 정책 효과,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제도라는 거에 대한 정책 효과를 보면서 이 정책 효과를 아파트 매매 가격이라는 걸로 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이제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본 거라기보다는 정책 효과를 하기 위해서 정책 효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매매 가격을 가지고 이제 이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한 것 같아서 조금 전반적인 논문의 흐름이나 뭐 이런 제목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럼 훨씬 더 이렇게 내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부동산이나 무슨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정책이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려면 이제 정책이 적용되기 전 적용되지 않은 이런 그룹 간의 정책 효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룹 간의 이제 차이를 통해서 이제 그룹 간의 차이와 정책이 이전과 이후 간의 차이를 한꺼번에 이렇게 고려를 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지금 이 연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시기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지역도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중차분이란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보면 제가 거기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앞서서 이제 홍정희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분양권 전매 제도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전매, 투기과열지구 같이 이렇게 중첩되는 시차가 나타나잖아요. 어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사이에서 전매가 안 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고 해서 이런 시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내용을 설명을 뒤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이 미분양권도 마찬가지지만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매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요소로 참여를 이렇게 넣으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종속 변수 같은 경우에 이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지역별로 이제 서울, 경기, 인천으로 나눴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진 것보다는 이 시차를 갖는 거를 가지고 이 가격이 어떻게 변화가 됐다는 걸 설명을 하면 그 정책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뒤쪽에서 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읽다 보니까 선행연구 검토에서도 보면은 기존에 이거가 관련된 선행연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되게 주요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논문을 읽는 초반에 이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결론 부분을 가지고 와서 결론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선행연구가 차별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읽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가설도 이제 그 뒤쪽에 그 좀 설명, 왜 정책 효과 이전하고 이후하고 그룹 간의 차이를 왜 보는가에 좀 포커스를 두어서 그 가설도 좀 설명을 좀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특히 이런 정책 효과성을 설명을 할 때 가격이 아무런 영향이 안 미쳤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되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특히 아파트 시장 이런 주택 시장에 있어서 가격의 입장에서는 한 개의 요인만 가지고는 크게 영향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영향을 안 줬기 때문에 미치는 게 없어서 영향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연구에서 했던 것처럼 이 그룹 간의 비교를 통해서 그 비교 결과를 가지고 조금 그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었다. 특히 이제 2개가 같이 적용됐을 때 혹은 3개가 같이 적용되었을 때 더 효과가 있었다라든가 이런 그룹 간의 차이로 설명을 해주시면 정책 효과가 더 강력했다. 아니면 정책적 효과가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결론에서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승희 교수님, 불론 감사합니다. 이 토론을 듣다 보니까 토론자가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제가 듣기에도 다 많은 것 같아. 뭐 제목과 정책 효과 지적하신 부분 이런 부분 다 맞는데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또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발표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는 발표자가 생각했지만 토론자와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발표자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엄청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엄청 할 말이 많은데 어떤 그 시간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토론자가 다 접속을 안 하셔서 시간이 엄청 남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부족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발표자도 할 말이 굉장히 많겠으나 정말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이렇게 그 다른 사항들은 발표자와 토론자 간의 어떤 그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근데 내가 꼭 답변해야 되겠다 하는 거 한두 가지 정도만 발표자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주환 교수님. 네. 몇 분 정도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한 5분만 하세요. 5분이요? 6시까지밖에 안 돼. 지금 15분밖에 안 남았어. 네, 5분 충분합니다. 우선 예상보다 코멘트가 적다. 더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한 10장 정도의 까지 코멘트가 나왔는데 5장밖에 안 돼서 너무 잘 봐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제 박선영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이제 구조적 변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구조적 변화 전과 후로 비교하면 완전히 시장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가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역이라든지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덕훈 교수님, 제가 아까 지적해 주신 거 제가 한글에다가 다 표기를 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처 없이 논문을 쓰는 바람에,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바람에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문제 지적해 주신 것 수정을 해주셔서 저한테 시간이 엄청 단축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윤영식 교수님 이제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EKI ATV,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후속적으로 이제 금융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세정책 이런 것들 따로따로 하려고 하거든요. 같이 우선은 생각이 연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금융정책, 조세정책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한번 합쳐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잘라서 이제 데이터를 전국으로 지금 3만 개 데이터를 계속 구축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지금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많은 이제 데이터에 저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수로 하는 건 노구 차원에서 제가 시계 분석에 많이 사용하는데, 패널에는 지수로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부분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창선 교수님하고 윤영식 교수님이 제시한 것 중에서 이제 저는 이게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이 전대가격이어서 저는 공간 시장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예전에 이제 연구를 했을 때 저는 매매 가격하고 전세 시장이 완전히 같은 시장으로 알았거든요. 근데 논문을 쓰다가 책 보다가 보니까 이게 다른 시장이에요. 예전에는 한 90년대나 8, 90년대는 똑같은 시장을 봤는데 이게 다른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DW 모형으로 가능하냐? 저는 매매 가격은 자산 시장 안에 든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매매를 한다는 건 차익을 얻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DW 모형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지금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경희 교수님이 이제 제시해줬던 이제 펀더멘탈 밸류에 대해서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보지 못하고 협소하게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더 해볼 거고요. 저의 이제 얘기는 논문의 핵심은 공급과 수요인데, 공급이 뒷받침 안 되는 수요 억제는 의미가 없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펀더멘탈 밸류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승희 교수님이 이제 제시해 주셨던 이제 그 다른 건 이제 다 괜찮은데, 이제 이런 정책이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게 효과가 없는 거냐,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지금까지 25번의 이제 정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제시를 했는데 가격이 오르니까 계속 더 강도를 높였거든요. 만약에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데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계속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책을 더 강화시킨 걸로 봤기 때문에 가격이 저는 아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쓴 논문을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열심히 읽어준다는 거, 대중성도 확보되고, 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쓴 걸 남이 이렇게 열심히 읽어준다는 거 그 자체가 어떠면 그게 그 복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아닌 거에 비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 읽어주고 코멘트 해주는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하여간 그 발표와 그 지정 토론 그리고 답변까지 모두 다 했고요. 사실은 그 토론할 때 코멘트를 정상철 교수님께 한번 부탁드리려다가 전체 사회를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생략하고, 자, 그럼 이걸로 제가 이 논문 발표 및 토론을 마치고요. 마이크를 정상철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학회입니다. 이상신 교수님 오늘 마냥 즐거워하시네요. 새로운 분야에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성주환 교수님 수고하셨어요. 가장 큰 수혜자가 되고 또 훌륭하신 사회자님이 많이 커버해줘서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박선영 교수님 오늘 첫 출근하셨는데 큰 성과 감사합니다. 조덕근 교수님, 엄수원 교수님, 홍정희 교수님, 김성 교수님, 최차준 교수님, 윤영 교수님, 유은상 교수님 모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정상철 학회장님께서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